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양식 재료관리의 핵심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식 재료관리의 핵심 문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관리는 한식, 양식, 일식, 보거, 중식 조리기능사 시험의 공통 과목으로 들어있는데요. 셰프 팩토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식품학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핵심 문제 풀이 및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각 과목별, 즉 한식, 양식, 일식, 보거, 중식의 재료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별 기초조리 실무 쪽으로 이관을 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재료관리 쪽은 과목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재료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및 단체급식기관의 조리사고시 준비를 겸하도록 활용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는 이미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죠. 모의고사는 과목별로 각각 달리하고 한식에서 그거를 51번에서 60번 문제 중에 60번 문제까지는 각 과목별로 배분을 하고 1번부터 50번까지는 한식에서 통합하는 구조로 갔는데요. 재료관리 부분은 그거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과목 전체 내용을 모두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즉 한식, 양식, 일식, 보거, 중식의 재료관리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하실 때 가능한 한은 전 과목을 모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딸기 속에 많이 함유된 유기산, 그러니까 천연 그 맛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은 구연산이 되겠습니다. 주석산은 주로 포도즙이나 포도주 이런 데 이제 많이 들어 있고요. 사과산은 당연히 사과나 복숭아, 호박산도 사과에 많이 들어 있어요. 예, 조개 또는 청주 이런 데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채소 샐러드용 기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대두유, 콩기름이죠. 유채유, 경화유, 올리브유 이 4개 중에서 3번이 적합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번, 2번, 3번은 주로 식물성 기름, 즉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데 경화유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예요. 경화유라고 하면 불포화지방산, 즉 이런 대두유나 유채유나 올리브유나 이런 것처럼 불포화지방산의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화 시킨 거죠. 예를 들어서 쇼트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샐러드용 기름으로는 쓰기가 적합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3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체내의 수분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물어봤어요. 높은 열량을 내므로 추위를 막을 수 있다. 열량을 전혀 내지 못하죠. 예, 뭐 조금밖에 못 내는 게 아니고 전혀 못 냅니다. 호르몬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호르몬의 주요 구성 성분은 주로 단백질이에요. 영양소를 운반하는 작용을 한다. 맞죠? 5대 영양소에는 속하지 않죠. 6대 영양소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분이 우리 인체 내에서 하는 역할은 영양분을 섭취, 소화, 흡수하도록 하고요. 영양분을 이동시켜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 특히 산소 집중적으로 이동시키죠. 이런 것들을 수분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액티비티 워럴 수분 활성도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물어봤어요. 임의의 압력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온도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1, 2, 3번이 틀린 거고 4번이 지금 답이거든요. 이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과 동일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예요. 그러니까 분수식으로 나타내면 위에 식품의 수증기압이 있고 밑에 순수한 물, 수분의 수증기압이 이렇게 있는 이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상대 습도가 됩니다. 우리가 통상 오늘 습도가 얼마가 돼? 라고 할 때 이 AW에다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뭐냐? 높은 것을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답이 2번 치즈가 되겠습니다. 통상 자연 치즈는 100g을 기준으로 할 때 29.9g 정도 들어있어요. 가공 치즈도 한 21.8g 정도 들어있고요. 연유에는 한 8.0g 정도, 그 다음에 요구르트에는 3.5g 정도, 버터에는 이건 주로 이제 기름이 많잖아요. 지방질이 많으니까 여기에는 0.5g 정도 들어있다 해서 치즈가 거의 20 내지 30% 정도 단백질이 포함된 아주 고단백 식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효소의 주요 구성 성분인 것은 뭐냐? 효소가 뭘로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죠. 예,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졌어요. 예, 1번. 특별한 설명이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5탄당에 해당되는 것, 즉 우리가 얘기하는 핵산 있죠? 조미료 같은 데 많이 쓰이잖아요. 그 핵산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 답은 크실로스가 되겠고요. 글루코스, 포도당, 프룩토스, 과당, 이제 천연당 중에서 제일 단맛이 강한 거예요. 갈락토스, 이거는 젖당에 속한 성분이죠. 예, 젖당은 아니고 이건 젖당에 속한 성분이에요. 이건 과당, 이거 포도당은 맞는 말이고요. 예, 계속해서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찹쌀의 구성 성분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을 물어봤어요. 이거 꼭 뭐 찹쌀뿐만이 아니고 차조, 이런, 그러니까 찰옥수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는 무조건 아밀로펙틴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지문에 뭐뭐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이게 틀린 답이거든요. 그런데 이 찰곡류에는 아밀로펙틴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게 특이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99.9%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졌다. 찰곡류는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찹쌀떡이 맵쌀떡보다 더 늦게 굳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바로 앞에 문제에서도 연관된 문제예요.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밀로펙틴은 아밀로스는 맵쌀에 20% 들어있어요. 이 맵쌀에는 아밀로스가 20%, 아밀로펙틴이 80% 들어있고 찹쌀에는 아밀로펙틴만 100%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밀로스는 더 쉽게 호화되고 더 늦게 노화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는다는 말을 우리가 노화라는 말로 얘기하는 거고요. 떡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호화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밀로스는 호화도 빨리 되고 노화도 빨리 돼요. 그러니까 빨리 굳죠. 아밀로펙틴은 호화도 늦게 되고
노화도 늦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이코사 펜타에노산과 같은 다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생선이 뭐냐? 우선은 아이코사 펜타에노산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 우리가 통상 EPA라고 하는 거예요. EPA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코사 펜타에노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얘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면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번 고등어가 답이 되겠죠. 여기서 다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메틸기가 있고 카복실기가 있는데 이 중간은 다 탄소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탄소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양쪽에. 근데 쭉 가다가 요게 이중 연결이 이렇게 되면서 위쪽에만 수소가 있고 이 밑에 쪽에는 수소가 없는, 이 밑에 쪽에는 황환이 비어 있어요. 이런 거를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해요. 이런 것이 없으면 포화지방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 구조가 한 개만 있을 때는 이제 그 단일 불포화지방산이죠. 근데 이게 2개 이상일 때를 우리가 다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다가 불포화지방산 중에서 리놀렌산이라는 것이 오메가3 지방산이거든요. 그 중에 이 EPA가 대표적인 거예요. EPA뿐만이 아니고 DHA라는 것도 있어요. DHA. 요거는 도코사 헥사노산이라고 해서 DHA라고 그래요. 다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함유된 주요 영양소가 옳게 짝지어진 것을 물어봤어요. 옳게 짝지어진 거. 사골국물, 칼슘이나 비타민 B2가 많다. 맞는 말이에요. 비타민 B2를 우리가 리보플라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두부에는 주로 뭐가 많이 있을까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칼슘, 포타슘, 그러니까 칼륨이죠. 예,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두부에 많이 들어있고요. 뱅어포에는 압도적으로 칼슘이 많아요. 그리고 바이타민 B6, 피리독산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밀가루에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특히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죠.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수의 아미노산 조성이다. 아미노산 단백질을 뜻하는 거죠. 표를 참조하여 옥수수의 제한아미노산이 뭐고 그 단백가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우선은 제한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옥수수냐 마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한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량 중에서 제일 적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적은 것이 36이죠. 예, 그러니까 트랩토판이에요. 답이 트랩토판이 일단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가는 구하는 방법이 이 함량 나누기 기준량 곱하기 100이에요. 함량 나누기 기준량 곱하기 100. 그러니까 90분의 36 곱하기 100이죠. 그러니까 40이 되겠죠. 해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우리는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1. 건강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예,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한다. 맞는 말일까요? 예, 맞는 말이에요. 이게 WHO에서 정의한 내용입니다. 물은 사람의 체조직을 구성하는 최다 물질로 보통 성인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맞는 말이죠. 예, 한 65%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물이. 예, 조절소란,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조절하는 탄수화물을 말한다 해서 탄수화물 때문에 틀린 거예요. 틀렸으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3번이. 영양소란 식품의 성분으로 생명현상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조절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조절소라고 하는 것은 주로 미네랄이 압도적으로 조절소에 관계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또 단백질, 뭐 호르몬이나 효소 다 단백질이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물도 이 조절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항상성 유지라든지 이런 데 물이 직접 관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절소에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미네랄이나 바이타민이나 단백질이나 수분 이런 것들이 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바이타민 B12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뭐냐? 예, 바이타민 B12는 잘 보세요. 이 바이타민 B는 수용성 바이타민이에요. 그런데 B12는 동물성에 집중적으로 있어요. 식물성에는 거의 없습니다. B12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 중에서 오로지 동물성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보면 소, 간, 계란, 달걀이죠. 달걀, 어유, 물고기.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죠. 예. 미역, 김, 우뭇가사리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뭐 요오도라든지 또는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예, 당근, 오이, 양파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거고요. 사과, 배, 감귤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타민이라든지 또는 당질 이런 것, 탄수화물이죠. 이런 것들이 많은 거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포함한 식품을 물에 오래 담가 놓을 경우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 이거는 무슨 문제인가요? 이 문제 자체가 수용성 바이타민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수용성 관련된 어떤 뭐 색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리보플라보인은 B2, 바이타민 B2예요. 토코페롤은 바이타민 E죠? 자, 지용성 바이타민은 A덱이라고 그랬죠? A덱이 지용성이에요. 수용성은 BC카드. 예, BC카드가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토코페롤은 바이타민 E예요. E. 그러니까 지용성이죠. 칼시페롤은 바이타민 D예요. 그러니까 지용성이죠. 레티놀은 바이타민 A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용성이에요. 수용성은 여기 B2니까 여기 B죠. 예. 그래서 이제 리보플라빈이 답이 되겠습니다. C는 우리가 아스코르보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B9는 여러 개가 있어요. B1, 티아민, B2, 이거 리보플라빈이죠. B3, 나이아신, B5, 판토텐산, B6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피리독신 이런 것들이에요. B7, 비오틴, B9, 엽산, B12, 코바라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덱스트린은 중간분해된 섬유질이다. 틀렸어요. 예, 덱스트린은 탄수화물, 전분이에요. 전분. 중간분해된 전분입니다. 헤미셀룰로스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이다. 식이섬유는 식이섬유인데 수용성이에요. 예, 맞습니다. 셀룰로스는
대장의 개시를 방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식이섬유의 가장 큰 그 장점이죠. 리그닌은 불용성 식이섬유이다. 맞는 말입니다. 예, 덱스트린은 주로 어디에서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혼수 상태에 있다든지 또는 어쨌든 잘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뭐 얼굴에 화상을 심하게 입었다든지 이런 식이 돼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경장 영양을 할 때 튜브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할 때 이 덱스트린 상태로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커피 끓이는 방법으로 바꿔주세요.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 예. 1. 굵게 분쇄한 원두 커피는 여과법으로 우려낼 경우 맛과 향이 최적화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굵게 분쇄한 건 여과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더치 커피용이에요. 이거는 찬물을 넣어서 한 24시간 정도 충분히 우려내는 거예요. 2번 알칼리성 물로 커피를 끓이면 쓴맛이 중화되어 커피 맛이 감퇴된다. 예, 알칼리성 물을 쓰지 말라는 거죠. 예, 2번 맞는 말이에요. 탄닌은 커피의 쓴맛을 내는 성분으로 뜨거운 물에 용출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예, 4번 예, 틀린 말이죠. 4번 원두 커피는 그러니까 이건 뜨거운 물에 용출이 잘 되죠. 그러니까 커피 맛이 쓰죠. 원두 커피는 냉수를 붓고 오래 끓이면 성분이 제대로 우러나 맛과 향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냉수를 붓는 게 아니고 70도 정도, 섭씨 70도 정도의 온수를 부어서 짧은 시간에 우려내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녹색 채소를 조리할 때 중조를 첨가한 결과로 잘못된 것을 물어봤어요. 중조, 우리가 식이용 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탄산 소듐, 그러니까 중탄산 나트륨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조직이 연하다, 물러진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오래 끓이면 안 돼요. 중조를 넣고. 녹색이 잘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중조를 넣는. 색깔을 예쁘게 하기 때문에. 페오피틴이 생성된다. 이 페오피틴은 뭐냐면 그 엽록소에서 마그네슘을 얘가 빼내는 기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를 갈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를 그 여름에 그 비닐루 같은 데 이렇게 싸놓으면 뜬다고 그러잖아요. 채소 떴네. 그 열무가 떴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떴을 때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 성분이 페오피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예, 답이 3번이 되겠고, 바이타민C가 심하게 파손돼요. 중조를 넣으면. 예, 그렇게 해서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시금치를 데칠 때 색을 선명하게 보존하는 조리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예, 이때는 다량의 조리수를 이용하여 뚜껑을 열고 끓이는 거예요. 예, 4번이 맞는 말이죠.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죠. 다량의 조리수를 뚜껑을 열고 끓이는 게 맞는 건데 소량의 조리수를 뚜껑을 닫고 끓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예, 이런 케이스는 언제예요? 예, 이때는 자색 양배추 또는 가지 이런 적자색 채소를 데칠 때는 소량의 조리수로 뚜껑을 닫고 끓이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역치가 가장 낮은 맛 성분이 뭐냐? 역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드레스 홀드라고 해서 문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밑에서부터 맨 위에까지 이렇게 성분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성분이 추가가 돼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지되지 않는. 여기를 역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치를 넘어서는 순간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민감도인 거예요. 민감도. 이 민감도로 선을 넘어서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것이라는 얘기는 민감도가 가장 예민하다는 뜻이죠. 조금만 있어도 느껴지니까. 예, 이것은 쓴맛이 되겠습니다. 쓴맛이 역치가 가장 높은 것. 그러니까 가장 성분이 많이 녹아 있어야 느낄 수 있는 것은 단맛이에요. 계속해서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난황, 달걀 노른자죠? 예, 함유된 색소는 뭐냐? 예, 카르티노이드라는 거예요. 카르티노이드. 즉, 이 카르티노이드라는 것이 캐롯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캐롯이 뭐예요? 당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황색이죠. 예. 플라보노이드는 흰색, 적색, 황색, 자주색 이런 것들이 있는 파이토케미칼에 있는 거예요. 파이토케미칼이니까 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식물성이죠. 예. 난황은 동물성이잖아요.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성이에요. 클로로필, 엽록소죠? 예, 식물성이 이건 녹색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예, 이거는 적색, 자색, 청색 아주 특이한 거예요. 산성에서는 적색을 나타내고 중성에서는 자색, 보라색을 나타내고 알칼리성에서는 청색을 나타내는 아주 특이한 색소입니다. 계속해서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금속을 함유하는 색소로만 짝지어진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 답은 미오글로빈과 클로로필입니다. 미오글로빈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빨간색을 내는 거예요. 고기. 우리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보면 빨간색이 나죠?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그 철분이 포함되어 있다. 클로로필은 엽록소예요. 우리가 채소라든지 나뭇잎이 여름에 파랗게 보이는 것은 클로로필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2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브노카르보닐화 반응, 캐러멜화 반응 또는 전분의 호정화가 일어나는 온도 범위가 뭐냐? 예, 이거는 100도에서 섭씨 20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아미노카르보닐화라고 하는 것은 당분과 아미노산이 섞여 있는데 거기에 가열이 될 경우 일어나는 갈색 변이 반응이에요. 테러머라 반응은 당질,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당질이 가열화되면서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호정화는 전분이 당질이 아니고 전분이에요. 테러머라는 당질이고 호정화는 전분이에요. 전분이 물 없이 가열되면서 일어나는 게 호정화다. 미숫가루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호정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메일라드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이 뭐냐? 예, 메일라드 반응은 당류와 아미노산이 공존할 때 잘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예, 멜라노이딘 색소가 반응한다. 맞는 말이에요. 식품은 갈색화되면서 독특한 풍미가 형성된다. 맞는 말이에요. 갈색화 효소에 의한 반응이라 틀린 거예요. 예,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에요. 메일라드 반응이. 예, 계속해서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밀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면을 만들 때 반죽의 점탄성에 영향을 끼치는 주성분이 뭐냐? 예, 이거는 글루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글리시닌은 콩이 두부로 만들어지는 거죠. 덱스트린은 전분이 중간 소화가 돼서 그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강제로 주입할 수 있는 성분이에요. 아밀로펙틴은 떡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찹쌀의 점성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일식 재료 핵심 문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기능사 필기시험은 준비를 하실 때 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합격을 하세요. 이거는 실기와는 달리 몇 번 이렇게 그 필기시험을 쳐보면 뭐 운 좋게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머리 싸매고 공부할 정도는 아니지만 공부하실 때 좀 정성스럽게 그 준비를 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옛날 같으면 조리사를 뽑을 때 실기만 보고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기만 보고 뽑지 않아요. 점차 이 필기 시험을 보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리사 고시 준비를 위해서도 이왕이면은 좀 그 준비를 하실 때, 필기 준비를 하실 때 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